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 1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20억이라는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는 가운데 선고 직후에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당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김희영 이사장은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기획소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자료 20억 이게 벌써 입금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지난 22일에 있었는데요. 노 관장은 30억 원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은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무려 20억이 정말 액수로 최다 금액이었는데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에 노 관장 측에 사과를 하면서요.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4일이 지난 어제 김희영 이사장이 위자료 20억 원 전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전액을? 네,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에요. 직접 은행에 들러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소영 관장 계좌로 20억을 보내줬다는 건데요. 단 나흘 만에. 그런데 법원에서 위자료 20억을 최태원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내라 이런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럼 김 이사장이 보낸 이 20억 이게 본인 돈인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도와준 건지 공동으로 낸 건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기는 해요. 예, 공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김희영 이사장 변호인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송금한 20억은 전액 김희영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고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 라고 했는데 원래 둘이 같이 내도 되는데 혼자 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해당 소송의 피고가 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양쪽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급 명령을 빨리 이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입금이 됐어요. 20억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노소영 관장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인정 기자가 이 부분 취재했는데 20억 송금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위자료를 받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돈의 성격이 채무 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영 씨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돈만 주면 그만이냐 이런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다른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엔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와도 미루고 이러다가 이자까지 지급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간 소송의 경우에 아주 가끔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본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어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감정적인 어떤 잔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재판에서 누군가가 패소를 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할 뜻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위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계좌로 어떻게 입금을 받으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변호사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본인이 원하는 입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노소영 관장이 기분이 상한 이유는 이게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나마 위자를 해주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아마 내가 어떤 계좌로 어떻게 받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물어보는 통상적인 절차 없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기록을 가지고 나온 계좌번호로 일방적으로 송금을 했다는 것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거 채권 채무 관계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관계 없고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라는 돈 줬어요. 끝. 그렇죠. 무언의 의사표시로 노소영 관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김희영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일피일 변제 자체를 미루게 된다고 하면 항소할 의사가 없는데 이자만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어떤 계좌로 어떻게 입금을 받을 건지에 대한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소영 관장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아니 말이야 뭐 돈만 보내면 끝이야? 나는 이거 원래 내가 30억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20억 줬어요. 나 항소할래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2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간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일단은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거는 막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 부분일 텐데 다만 이렇게 일부나마 승소한 원고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패소한 이 10억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고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이상 노소영 관장도 이걸 항소한다고 해서 더 많은 위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령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억 그 이하로 판결될 가능성은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노소영 관장이 이렇게 반발할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사건 파일 24 제작진에게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판결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연장선 상에서 최대한 빨리 원고 쪽에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을 좀 종결을 하고 그동안에 양쪽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과 연대로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은 나왔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김희영 이사장님이 단독으로 피고가 돼 있었고 김희영 이사장님 개인 자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였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반박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해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다시 반박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요.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에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근데 노 관장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고 가죠. 재판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그 판결문이나 이런 소송 과정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아니 내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고 당신이 나한테 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을 했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거 개인정보 아니야?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제 원고인 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뭐 금융정보에 해당되는 계좌 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뭐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이 노 관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이 최 회장의 그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또 증거에는 최 회장이 이 노 관장에게 매월 그 생활비를 지급하던 이 송금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지불을 하게 됐는데 김 이사장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노 관장의 그 계좌 번호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판결금 이행에 관련된 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0억 다 달라는 대로 줬다.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도 위자료 부분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일단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이고 공동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공동 불법행위자 누구에게든 이 위자료 자체를 다 변제를 받으면 그로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공동에서 20억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 김희영 이사장이 20억 전액을 변제한 이상 최태원 회장이 이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김희영 이사장에게 나중에 책임 비율을 따져서 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더 이상 노소영 관장에게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이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 외도행위 말고도 다른 뭐 어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강하다라고 봐서 위자료가 더 올라가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20억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혼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줘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에 사실상 정권에 해당하는 판단 사항이고 역대급의 위자료가 나온 이상 그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는 일단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